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관세 충격 언제까지 가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세상 흔들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 볼 텐데요. 폭락장엔 투자를 이렇게 하라라는 주제도 다뤄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부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은요, 여기 미국은 지금 주일날이거든요. 주일 오늘 오후 시간에, 오늘 딸 녀석이 이제 또 학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학교에 좀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라이드를 좀 다녀왔습니다. 오늘 뭐 아카펠라 미팅이 있다고 해서 학교에서 하는 클럽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모임이 있어서 딸내미가 졸업해달라고 제가 이제 또 딸과 함께 학교까지 가면서 오손도손 또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다녀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딸에게도 많이 배우고요. 딸도 또 제가 던져주는 인생 지혜도 딸도 배우고 하면서 참 이 아이와 함께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오늘 뭐 주말 영상이 제가 이렇게 조금 늦었지만 자, 오늘 이 LA 기준으로는 또 이 주일날 오후니까 우리가 이 주말 이로서 투자 철학을 좀 배워봐야겠죠. 자, 여러분, 오늘 투자 철학은요, 피터 린치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피터 린치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터 린치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빨간색으로 한번 보세요. If you don't study any companies라고 합니다. 자, if you don't study any company. 자,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에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자,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투자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피터 린치가 어떤 기업이든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에 공부를 하지 않게 된다면 뭐라고 하냐면요. 초록색으로 보세요. You have the same success buying stocks as you do in a poker game if you bet without looking at your cards라고 합니다. 자, 초록색으로 하얀 것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공부를 하지 않고서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치 포커 게임에서 우리가 포커 게임에서 하듯이 주식을 사는 거, 사서 성공하는 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커 게임 가가지고 이 소위 그냥 하다 보면요, 사실 돈을 딸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뭐라고?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포커 게임에서 if you bet without looking at your cards.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커 게임 할 때 이 자신의 카드에 뭐가 들었는지, 내가 어떤 카드를 들었는지를 보고 베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포커 게임을 뭐 알든 모르든 간에 보통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 카드에 내가 좋은 카드를 가졌느냐, 뭐 안 좋은 카드를 가졌느냐, 그걸 보고 나서 굉장히 좋은 제가 그걸 가졌다. 그러면은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100 받고 200 더,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500을 딱 밀면 500 받고 1000 더, 이런 식으로 이제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주식을 투자하고 그 기업을 사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행위냐? 마치 포커 게임에서 내가 이 카드를 확인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덮은 상태에서 500 받고 1000 더 막 지르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땐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내가 카드를 보지 않았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썩은 펜지 아니면은 굉장히 훌륭한 펜지를 몰라요.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운에 맡기는 거죠. 운빨에 맡기는 거라고요. 내가 카드를 보지 않고 베팅을 한다?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운에 맡기고 럭키할 경우 소위 말해서 내가 돈을 딸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태도가 일종의 갬블링인 거. 어제도 우리가 찰리 먼거가 갬블러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갬블러가 되지 말고 오랫동안 그 페이션 인베스터, 인내심이 많은 투자자가 되라. 어떤 하락장이 오더라도 길게 바라보면서 그 하락장은 결국 오래 가지 않거든요. 다 회복돼요. 결국은요. 다 올라갑니다. 전고점 다 뚫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내 돈이 뭐 좀 삭제된 것 같고 60% 빠진 것 같고 50% 빠진 것 같고 하더라도요. 절망하지 마. 다 올라와요.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찰리 먼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소위 말해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투자했을 때는 전 말 그대로 갬블이나 마찬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테슬라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테슬라를 아마 테슬라 유튜버로 가장 오래된 유튜버일 거예요. 근데 매일 제가 이제 이 최근에 한 2년 동안은 2편씩 하면서 이제 이 어려운 상황 지나갈 때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내가 알면 알수록 자신이 생기거든요. 내가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확신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2번씩 매일 테슬라 소식을 올려드리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기업에 확신이 없어. 라고 하면요, 당장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확신도 없는데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폭락장에서 못 견뎌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미 장기 투자 오래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오랫동안 테슬라 공부를 저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 꾸준하게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샅샅이 다 살펴보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뭐 우리가 실적 발표가 나오면 우리가 그 대차대조표 밸런스시트도 다 분석해드리고 또 뭐 우리가 전부 다 뭐 다 분석하지 않습니까? 뭐 현재 캐시플로우 그리고 앞으로의 뭐 미래 발전 뭐 다 보고 있는데 그냥 매일매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업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뭐 이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삼성에 투자한다고 삼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부적 상황을 아나요?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투자하고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그런 주식이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뭐 그 공부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정보가 막 공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정말 공부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미 CEO부터 정보를 너무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스크랑 소통한다라고 하는 건요. 이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의 CEO와 소통한다?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좋은 기업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정보들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죠. 뭐 사사로운 것부터 시작해서 굵직굵직한 정보들까지 다 보는 거거든요. 왜 내 기업이니까, 내 회사니까. 그러니까 내 회사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공부하면 어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우리가 미신을 믿고 뭐 우리가 테슬라미라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여기다가 아무 그냥 맹신하듯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투자자 중에는요 월스트리트뿐만 아니라 특히 캘리포니아에 이 여러분 그 실리콘밸리 있죠. 실리콘밸리는 전부 다 아이빌리그 출신하면 스탠포드랄지 뭐 유스 버클리 다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테슬라에 다 장기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바보들의 합창 뭐 맹신자들이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테슬라를요 매일매일 이렇게 학습하고 확인하고 이 소위 말해서 이 기업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계속 나누잖아요. 뭐 하물며 최근에는 중국에서 우리 그 FSD가 들어갔는데 중국의 FSD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인플루언서들의 얘기들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와 테슬라 FSD가 확실히 압도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 그런 거 공부하게 되면 자꾸 뭐 여러분들이 중국계 화웨이계 엄청 앞선대는데 뭐 이러면 동영상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그들이 짜고 치고 올리는 것들이고 뭐 그냥 딱 그 부분만 잘라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올려주니까 중국과 비교했을 때에 압도적이라고 계속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해야 될 과제는 이 테슬라 FSD가 중국에서 익숙해지는 거, 그거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가끔씩 테슬라 와가지고 뭐 언론에서 유튜브나 뭐 어디 계속 테크가들 다루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 BYD가 공짜로 푼다면서요. 자율주행을 공짜로 왜 풀겠어요? 또 그 실력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공짜로 풀죠.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돈 주고 학습시켰으면 풀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무 그 영양가 없으니까 그걸 푸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공포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피터 린치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if you don't study any company, 그러니까 정말 스터디를 하지 않으면 그건 갬블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카드를 보지 않고 포커 게임에 베팅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저랑 학습하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잖아요. 뭐가 흔들리겠어? 이거 지금 여러분 시장이 빠지는 거 제가 전반부에 시장 매크로 살펴봐드리지 않습니까? 시장 빠지는 건요. 이거 지금 트럼프발 소위 관세 때문이에요. 지금 이번 주말에도 또 그 캐나다 총리랑 뭐 엄청 대판 또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식들이 지금 또 선물 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 내일 또 붕괴시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관세 때문에 막 트럼프가 좌충우돌 하면서 내려가는 것도 그냥 지켜보세요. 이것도 그렇게 또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그냥 좀 떨어지면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세요. 즉 지켜보다 보면 이게 오히려 기회고요. 돈 생기면 계속 사
모으다가 이게 어느 순간 트럼프도요, 한계가 있다고요. 있다 보면 어느 정도에서 이제 멈추고 이제 주가 부양이 막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업 공부하면서 좀 내 안에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저와 함께 가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 테슬라 이렇게 공부하는데도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는 PR이 높아서 안 되고요. 테슬라는요 지금 앞으로 뭐 이 발전 안 되고요. 로봇으로 돈 벌려면 한참 멀었고요. 그리고 뭐 로봇택시로 돈 벌려면 아유 그거는 지금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뭐 언제까지 해서 얼마나 돈 벌까요? 그러면 투자 안 하면 돼요. 그러면 투자 안 하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와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네. 테슬라 이런 기업에 투자 안 하고 어디에 투자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 투자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많은 테슬라들 미국에도요.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이 테슬라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타보고 자율주행을 직접 테스트해 보면서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스크에 대한 믿음, 그리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스페이스X 뭐 이런 것들 있죠. 다 지금 현재 결국 지금 테슬라의 로봇택시와 자율주행과 그리고 로봇까지 갔을 때에는 결국 10배거 이상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우리는 공부하면 할수록 확신이 들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확신이 안 들면요 그냥 시장 폭락들이 자꾸 흔들릴 뿐인 거예요. 갈대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 매크로 상황 중에 중국 소식 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중국에 대한 얘기 어저께 이제 다뤄드리려고 했는데, 자, 어제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좀 다뤄드립니다. 자, 중국에서 따끈따끈한 CPI가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좀 주목해야 될 이 데이터라서 한번 보는데요. 여러분, CPI. 이게 이제 Consumer Price Index잖아요. CPI. 이게 이제 미국에서 계속 발표되지 않습니까? 매달? 이 수치에 따라서, 이 데이터에 따라서 막 주가가 요동 치고 했던 계속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물가 지수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해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근데 지금 미국 2%, 3%, 2%가 타겟인데 뭐 3%, 요 지금 전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국도 이번에 이걸 발표했어요. 근데 지금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중국의 Consumer Price Index CPI가 2월 달입니다. 지금 얼마나 떨어졌냐면요. Fell into negative territor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재밌게도요. 네거티브 테러토리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이너스 성장이 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Consumer Price Index CPI가 미국에서 볼 때 이번에 3%가 됐다. 이러면은 3%가 물가가 계속 올랐다는 얘기예요. 전년 대비 3%가 오른 거고요. 4%라 그러면 전년 대비 4%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라고 하는 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도 오르고 원래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뭐 돈이 계속 풀리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유가 같이 작동하는데 어찌됐건 매년 연준도 물가를 2% 타겟으로 하는 거는 이게 평균적으로 역사적으로 2%가 적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CPI가 성장인데 지금 이렇게 네거티브 테러토리로 들어갔다. 지금 이렇게 네거티브한 얘기가 마이너스 성장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가 오히려 성장 계속 떨어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진다? 이거는 정말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냐면요. 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중국 경제가요.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CPI가 네거티브 테러토리에 빠져들었다? 이거는 보통 경제학에서 우리가 CPI가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어 물가가? 이거는 디플레이션이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지금 이 물가가 왜 자꾸 내려가느냐? 기본적으로 수요가 없는 거예요. 수요가. 그 중국 사람들이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공급은 지금 완전 과잉 공급 있죠. 여러분 지금 테무나 여러분 그 왜 중국 막 저렴한 걸로 막 전국을 다 공략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침투했고 한국도 지금 침투했고 지금 테무 뭐 알리 이런 친구들이 완전 저렴한 물건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중국은요 과잉 공급으로 포화 상태예요. 전기차 뭐 이 자동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도 막 그냥 모든 회사들이 전기차 다 찍어내요. 똑같이 막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뭐 10,000불짜리 저렴한 것도 막 찍어내니까
그냥 이거는요, 과잉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적은데 중국 사람들이 지금 돈 안 쓰려고 하잖아요. 가능하면 그냥 적금에 있는다거나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침체,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그 중국 사람들이 가능하면 현금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정부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국인 수요는 없는데 공급은 과잉이 됐어요. 왜냐하면 생산 설비랄지 이런 것들은 이미 어마어마하게 다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생산해내는데 받아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가가 떨어지겠죠. 물건을 만들었어요? 찾는 사람 10명이에요. 근데 공급한 건 20개예요. 당연히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CPI가 떨어졌다고 하는 건요. 작년 1월 달 이후로 또 처음으로 이렇게 네거티브로 빠졌거든요. 이게 재미난 건요. 중국이 지금 현재 스티뮬레이션, 소위 말해서 스티뮬러스 책이라고 그 작년 그 후반부터 해가지고 돈을 뿌렸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뿌리면은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돈 뿌렸는데 효과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밑 빠진 돈에 물 붓기처럼 또다시 마이너스로 빠진 거예요. 돈을 뿌리는 건요, 양적 완화를 통해서 뭔가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그리고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언제까지 해야 될지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이. 자, 그래서 지금 디플레이션 빠진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그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완전 저성장 국면, 그리고 디플레이션, 물가 떨어지고, 일본이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저렴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그 달러 오르고 환율 대비 좋았을 때 한국 사람들도 일본 여행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들도 많이 갔고요. 그래서 그 달러 대비 워낙 그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갔더니 물건값도 싸요, 다. 보통 다른 데 비하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막 쓸어가 버리니까 물가도 오르고 막 그래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이렇게 이 중국도요. 이렇게 디플레이션, 돈을 푸는데 디플레이션 간다? 그러니까 지금 더 풀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중국이 완전 디플레이에 빠지고 있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여러분, 우리 테슬라가 얼마나 지금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만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얀 거 보십시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Soon you will be able to use Tesla without buying one이라고 합니다. 자, 아마 조만간에 곧,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차를 사지 않고서도 테슬라를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도 곧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직접 사지도 않고서도 테슬라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테슬라가 그래도 비싼 프리미엄 차잖아요. 가격대가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 most people don't have experience with Tesla.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슬라를 사실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제 주변에도 테슬라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지역마다 다른데 어떤 지역은 많이 몰려 있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테슬라 차보다는 아직도 내연차가 뭐 절대 다수죠. 자, 그래서 여전히 테슬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테슬라 자동차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since it requires a large upfront payment to buy one, 정말 이 하나 살려면 이 페이먼트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돈을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테슬라를 못 사는 거죠. 테슬라가 비싸잖아요. 한국에도 비싸고 테슬라가 한국의 뭐 제너시스 정도 급으로 가격이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프리미엄 또 차기 때문에 비싸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BMW랄지 벤츠 요런 급으로 지금 팔린단 말이죠. 자, 그런데 파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Soon you'll be able to use Tesla AI by just downloading app, much like Grok and ChatGPT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미래인데요. 테슬라의 미래인데 어쩌면 곧 여러분들이 테슬라 AI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By just downloading an app. 그러니까 앱을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그냥 테슬라를 사용할 수도 있고 much like Grok or ChatGPT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록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ChatGPT 있죠? 여러분 다 ChatGPT 써보셨죠? ChatGPT나 그록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여러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가 앞으로는요 그냥 말 그대로 어디서 다운 딱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으면 쓸 수 있는 테슬라 AI를 경험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떤 시대를 지금 예견하고 있는 거냐면요.
많은 차들이 이제 카메라를 달고요. 기본적으로 달면서 소프트웨어를 딱 장착하게 되면, 자, 그 테슬라가 이제 개발한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딱 장착하게 되면은 이제는 정말 앱에서 다운로드만 받으면 그 차도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핸드폰에서 다운로드 받으면은 그걸 앱을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결국은 이걸 소프트웨어 시켜가지고 이제 테슬라 차량을 뛰어넘어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 앞으로 전 세계에 뿌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테슬라를 우리가 앞에서 또 그랬지만 어떤 기업에서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그건 갬블링이라 한 것처럼요. 매일매일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두 번씩 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것도 많이 듣잖아요. 반복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반복을 하지 않으면요, 내 것이 잘 안 돼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또 보고 또 보고 해야지 이게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지나치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든 뭐든 어떤 정보를 들 때 쓱 지나가면요, 그 지나가 버린다고요. 근데 그것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다 보면요, 이게 이제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듣다 보면요, 아, 이제 이해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되고 또 이해되어진 것도 확신으로 내려오려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뭔가 자꾸 듣다 보면요, 정말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테슬라는요, 아, 정말 지금 세상이 머스크발 이 소위 그 관세 전쟁 때문에 지금 주말에 이 캐나다 총리와 대판 또 싸우면서 벌써 또 이 선물 시장 이런 게 막 폭락하고 있거든요. 주가가 흔들릴 거예요. 흔들리는 거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 결국 이 테슬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여러분 이런 테슬라에서 공부가 있으면요, 별로 지금 두려울 게 없어요. 6월 달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제 6월 달에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나오고 이제 이 전체적으로 그게 공유 서비스가 시작되면요, 여러분 그 자체로 그게 여러분들은 당장 돈 못 벌지 않냐 이러지만, 여러분 당장 돈 번다고 이게 주식이 뛰는 게 아니라고요. 돈을 못 벌지만 거기서 가능성이 딱 보였다? 그럼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식이라고는 언제 뛸지 상상을 못 해요. 이 기술의 가능성이 보이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잔머리 쓰면서 뭐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공부하면은, 아, 이렇게 떨어져 준다? 너무 좋은 기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폭스바겐과 테슬라를 비교할 거고, 또 폭스바겐이 결국 테슬라 FSD를 라이센싱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먼저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사이버 마이크라는 사람, 뭐 독일에 있는 사람들,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ID4를 많이 샀습니다. 자, 폭스바겐의 ID4는요, 폭스바겐이 야심차게 내놓은 전기차예요. 자, 아래쪽 사진 한번 보세요. 스크린하고 있죠? 그리고 앞쪽에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앞에 우리가 속도며 이런 거 볼 수 있는 앞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계기판이죠. 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이 폭스바겐 ID4가 야심차게 내놨는데, 이게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요, 이 사이버 마이크라는 사람은 이 폭스바겐 ID4를 사서 타보고는요, 뭐라고 합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이 Volkswagen ID4 is a scam이라고 합니다. 여러 스캠. 와, 여러분 한국에서 스캠이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스캠주의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기인 거예요. 야, 이거는 그냥 발로 해도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연차 중에 폭스바겐이랄지 이런 친구들 이 전기차를 만드는 거 보면요, 이건 아니 도대체 이걸 전기차라고 내놨나? 테슬라랑 비교했을 때는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너무 놀라는 거죠. 야, 정말 폭스바겐 ID4를 샀는데 이거는 사기 아니냐고. 이게 그냥 내연차 위에 내연차 이 전체 내연차에다가 배터리에다가 내연차 그냥 이 전체 뚜껑을 올려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I can't believe people buy this라고 합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차를 산다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 사람들일지 굉장히 많은 독일 딜러십에서 팔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ID4를 산 사람들이요, 몰라요. 이게 전기차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D4처럼 작동되어지는 게 전기차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런 차로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테슬라를 타보면요. 와, 정말 그 애플의 그 아이패드랄지 처음 나왔을 때처럼 그런 걸 사용하는 기분이거든요. 그리고 맥북을 사용하는 기분이에요. 아, 정말 뛰어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넘사벽. 근데 지금 이런 친구들 그 타보면요. 와, 정말 너무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Navigation map is worse than the first generation Google Maps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앱 지도 같은 경우는 이건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구글 맵 나온 거 있죠. 1세대 구글 맵 버벅대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거보다 더 안 좋대요. 그러니까 1세대 구글 맵보다 더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화면도 코딱지만 한데 여기서 지금 두들겨서 가는데 지도가 뭐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이게 컴퓨터처럼 아주 능수능란하게 작동해야 되는데 그게 작동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인 거죠. 완전. 그러니까 이건 스캠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연기관차 옛날에 폭스바겐이 우리가 넘버 2야 그랬거든요. 테슬라 다음으로.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극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야심차게 내놓은 이 ID4가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처참한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처참한 이 수준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폭스바겐이 자동차 회사로서 살아남으려면 자동차 회사로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결국 위에 빨간색으로 알려보세요. It is time for Volkswagen to talk to Tesla about FSD license dea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연기관차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하고 FSD 계약을 맺지 않으면 라이센싱 계약을 맺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전기차 시대로는 계속 갈 거예요. 바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폭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뭐예요? 이 소프트웨어를 갖다 끼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카페에서도 우리 설명했죠. 앞으로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이 오게 되면 이제 어떤 차이든 끼워 넣을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대로 전환할 거예요. 그럼 그 조건들 몇 가지 이제 들어가겠죠. 뭐 카메라 뭐 이렇게 새로 만들 때 카메라를 다 끼워 넣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가면 또 그런 조건이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형편 없어가지고 야심차게 내놨는데 완전 구글 1세대보다 떨어진다? 이만큼 소프트웨어랑 연결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내연기관차들이. 그 구조적으로 이걸 극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미국에서도 다른 전기차 다 봤거든요. 정말 이 화면을 보면요. 이렇게 폭스바겐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다 형편이 없어요. 제가 뭐 아이오닉도 받고 그리고 여기 리비안 것도 받고 하는데 앞부분이요. 정말 완전 그냥 너무 구려요, 여러분. 너무 구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기차만 본 사람들은 테슬라도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독일 사람들은 이런 거 독일 차니까 막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테슬라를 경험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의 경쟁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테슬라 한다고요. 지금 매출이 떨어진 거는 지금 테슬라가 싫어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제 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왜 중국 회사들이 지금 이제 승승장구하느냐?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다 지금 중국 차들이 삐집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D4처럼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연결이 지금 지도 하나도 버벅거리면서 이렇게 이 소위 말해서 ID4가 형편없다? 중국 기업들이 더 나아요. 중국이 막 뚝딱뚝딱 대충 만든 것만 해도 훨씬 뛰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폭스바겐이 안 되는 거. 왜 중국이 이게 또 되냐면요. 중국은 화웨이랄지 중국이 그 샤오미랄지 이런 스크린 그 핸드폰을 만들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연결해서 전기차에도 소프트웨어를 연결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아이디어 공유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독일은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없잖아요. 뭐 다른 나라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핸드폰 기술도 안에 넣어가지고 앞부분에 화면 잡아 넣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만 연결하니까 그래도 중국계 훨씬 더 나은 거예요. 폭스바겐이나 내연기관차가 만든 것보다 더 조잡한 거예요. 근데 테슬라에 비하면 테슬라는 비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내연차들이 못하는 영역 비교했을 때에 다 폭스바겐이랄지 도요타랄지 만든 이 소위 말해서 안에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게 중국에게도 밀리니까 뒤처진다고요. 그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물량이 빠지고 있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왜 중국에서 살아남고 있고 왜 유럽에 살아남고 왜 독보적이냐? 그냥 테슬라는 가격만 비쌀 뿐이지 소프트웨어랄지 이런 걸 작동해 보면요 너무 완벽하거든요. 테슬라 차가 정말 좋아요. 여기 타 보면요 이 스크린으로 터치하면서 전체를 컨트롤한다는 게요. 정말 재밌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넘버 2였던 폭스바겐이 이제는 넘버 3도 아니고 넘버 꼴찌 이래 되는 거예요.
저 지금 하찮은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꾸러기가 돼 있는 거예요. 독일 경제가 휘청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 폭스바겐 ID4나 전기차가 이렇게 형편없이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결국 여러분 폭스바겐도 그렇고 많은 회사들이 포드도 그렇고 미국에 결국 테슬라 자율주행을 라이센스 하게 될 겁니다. 그거 없으면 자동차 팔 수가 없거든요, 미래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면요, 테슬라 주가는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주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자꾸 지금 여러분, 내 돈이 그냥 갖고만 계세요. 수량이 준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아, 나는 수량이 500주, 1000주야. 그 주가만 떨어지지, 난 1000주를 갖고 있어. 그것만 생각하시라고요. 주가는 다시 올라가면 여러분, 원금 복구되고 다 그 이상 다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쯤 하고요. 2부 때 지금 중요한 매크로 상황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살펴보면서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LA 조기수였습니다.